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고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이마내시경 관련한 영상에 이어서 과연 이마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수술하는 방법이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환자분은 눈 성형이 아니라 이마 거상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눈썹이 떨어져서 눈썹과 쌍꺼풀 사이 공간이 좁은 분들, 쌍꺼풀이 눌려 보이는 분들, 쌍꺼풀이 너무 얇아져서 덮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눈 성형이 아니라 이제 이마 거상을 꼭 같이 해줘야만 해결이 되는, 눈이 해결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덜컥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이마 거상은 너무 큰 수술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눈 수술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마를 고치라고 하니 이제 덜컥 겁먹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마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마 거상을 하려면 두피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가르마 형태로 1.5cm 정도 두 군데를 째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마 뼈에서부터 이제 좀 떼줘야겠죠. 눈썹 부분도 잘 움직이도록 눈썹 부분까지 다 박리를 해서 이마 부위를 전체적으로 붕뜨게 한 다음에 당겨서 그대로 고정을 하게 되죠. 구멍 있는 부위에서 뭔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마 거상 수술의 방법이고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 눈썹 부위에 있는 이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시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죠. 혈관 신경 손상을 피하면서 이마만 잘 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마 내시경 수술이 되겠는데, 고정하는 방식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본 터널링 방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도타인이나 픽스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 터널링 방식은 뒤에 말씀드리는 엔도타인, 픽스타인 같은 물질이 개발되기 이전에 쓰던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두개골 뼈의 그 얕은 부위에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실을 통과시켜서 당겨주는 그런 방식인데, 초창기에 이제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일단은 그 본의 터널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뼈가 있으면 원형으로 이렇게 뚫는 기계가 있으면 두개골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뚫을 때는, 터널을 뚫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된 수술 기구로 뚫다 보면 끝에 부분이 각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 실이 잘 이제 바깥으로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실을 잘 통과시켰다고 해도 이제 그것을 이마 쪽 조직, 모상건막이라고 하는데, 두피 쪽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튼튼한 어떤 섬유 조직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떠서 당겨서 뼈에다 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 건막을 한 땀 떠서 두 군데 또 네 군데 고정하긴 하지만 그 부위를 한 포인트 떠서 뼈에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실로 매듭을 지어도 실의 매듭이 어떤 사람 조직을 당긴다는 거에 있어서 장력에 가해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아마 예전에 어떤 치즈를 말리거나 발효를 할 때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널어놨던지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치즈라는 게 이제 좀 흐물흐물하고 그 약한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즈를 뜬 그 철사 와이어가 결국엔 치즈를 더 약화시켜서 이렇게 뚫고 나간다, 분리된다. 의학용어로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그런 이펙트가 작용을 해서 올려놓은 이마 조직이 다시 떨어진다든지, 처음에 고정 자체도 세게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죠. 실만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재료비는 적게 들고 수술비는 쌀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고요. 엔도타인, 픽스타인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이런 세모진 그런 플라스틱 같이 생긴 물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피 쪽에 이제 창 두 군데 이런 곳 있잖아요. 먼저 그 엔도타인의 픽스타인을 고정을 하게 되고, 그 전용 기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홈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엔도타인을 고정하게 되고, 엔도타인 위에 돌기가 이렇게 한 7, 8개쯤 있거든요. 본 터널링 방식은 실로 한 포인트를 걸어서 당긴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손톱만한 면적을 돌기 전체 7개 정도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두개골에 이제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거나 그런 거 없이 약간 면적으로 고정이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LA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안면부 골절 있을 때, 안화 골절이나 광대뼈 골절 이런 거 있을 때 골절 부위에 그 고정하는 그 플레이트 성분이에요. 1, 2년 정도만 그 힘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수술
기구로 쓰고 있는데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올린 거를 고정하고 있다가 1, 2년 뒤에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는 물질인데 자세히 막 꽉 눌러보면 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없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흡수되고 나면 이마가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마의 위치가 바뀌어서 고정이 되고 나면 이제 고정은 그걸로 했지만 나머지 부위들도 다 이마뼈의 새로운 자리에 가서 붙은 거잖아요. 수술한 이후에도 노화가 와서 표면 쪽 그 피부나 피하 지방 쪽이 약간은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상건막 자체가 거기서 뭐 빠져가지고 뭐 내려온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두개골에 다 이제 접촉이 됐기 때문에 최소 뭐 10년, 20년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풀리거나 뭐 녹아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시간도 사실 굉장히 빨리 걸려요. 1시간이 안 걸리죠. 넓은 부위를 수술하긴 하지만 쭉 떼주고 올리고 고정하고 닫아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수술이라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신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